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저한테 들어오는 문의 중에서 좀 양이 늘어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분양권입니다. 왜냐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밖에 나가보시면은 시장의 영향은 미미합니다. 저는 잘 못 느끼는 수준이고요. 오히려 실망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오는 문의도 내가 입주하고 싶은 단지가 있는데 분양권을 좀 보고 있다 보다는 내가 어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가 상대적으로 솔직히 좀 더 많습니다. 꽤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 그건 기사에 다 나와 있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기사 한번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풀렸지만 후속 입법 안 돼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실거주 의무 남아있고요. 규제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아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양도세 규제가 그대로다. 뭐냐면은 1년 이내에 팔면 77%, 2년 이내에 팔면 66%의 양도세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 거의 다 헌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린 게 팔아도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가 있긴 있죠. 네, 거의 없는데 그에 반해서 전매 제한이 풀렸다가 기사가 나와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안 되고 있다. 여당, 야당이 합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밑에 기사 내용을 좀 같이 봐야 돼요, 이거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풀었죠. 시장 분위기는 아직 잠잠하다. 팩트입니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분양권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는 간간이 있지만 거래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연락이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 실제로 거래로 연결도 안 되고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도 문의를 꽤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런 가운데 분양권 처분을 고민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전매 제한을 푼 게 지금 효과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내용을 합쳐보면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었지만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정부가 바보다는 뜻이거든요. 전매 제한 풀었다고 우린 규제 풀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의 참여자가 봤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뒤에서 이런 실무들을 보고 계신 분이 추경호 장관님인데 사실 바보가 아니죠. 경력도 있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살리고 시장이 이게 완전히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거대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 아무리 풀고 싶어도 이거 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통과 못 시킵니다. 실제로 한계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쪼갠 거죠. 공약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3단계까지 있으면 이제 1단계가 온 건데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자물쇠가 여러 개가 채워져 있는데 이제 하나 풀었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무슨 말이다? 이거는 규제 완화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제대로 규제를 푼 게 아니다. 전 나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현 정부에서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거 보시면 7일 날이에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기사니까 나왔겠지만 시간이 걸리죠. 야당 설득도 해야 되고요. 정부는 이들 규제도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회 내에선 관련 법 개정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정치학적이죠. 섣불리 분양권을 처분했다가 법 개정이 무산되면 시세 차익의 60에서 70%를 세금으로 내거나 징역형을 처분받게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이 규제 완화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별로 달라요. 지역별로 다른데 실제로 의미가 없고 국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이 서로 이게 암묵적으로 물밑에서 박치게 싸우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9일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약 12만 가구, 서울에선 1만 1233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서울에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허용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6여 년 만이다.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기사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전매 제한 풀었지만 시장은 미지근하다. 일단 근데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미지근하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역대적으로 역사를 놓고 절대값을 냈을 때 지금 분명히 그 아래쪽입니다. 시장이 안 좋고 규제 풀어봤자 갑자기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이 되게 좋아요. 수요가 많아요. 근데 전매 제한을 풀고 제대로 풀었어요. 그럼 활활 타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 수요자도 없는 상황에서 반의 반쪽짜리 규제 완화를 해봤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사전에 적극적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별 의미 없다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이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규제를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 그러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까지 가야지 의미가 있는데 1, 2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1, 2 했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5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거든요. 1, 2인데 기사도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만 하지만 당연히 5까지 가기 전에는 별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분양권 거래 관련 규제 중 전매 제한 기간 축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장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연하죠. 실거주 의무가 대표적이다. 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에서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팔기 어렵다. 여기 해당되면 의무가 없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보유기간에 따라 60에서 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거래 양도세율을 6에서 45%로 낮추겠다고 올 초 밝혔지만 아직 후속 법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반의 반쪽짜리 제대로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왜 꺼냈을까요? 일단 우린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봐야 돼요. 풀고 있다. 풀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게 전매 제한을 풀면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이제 문의 내용에 많아요. 문의 내용에 전매 제한 풀면 오를까요? 더 가져갈까요?가 아니라 전매 제한 풀리면 물량이 풀릴 텐데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던져버릴까요? 양도세 중과를 때려 맞더라도 던져버릴까요? 어차피 물량 풀리면 더 내려갈 텐데요. 왜냐면 22년도에 공포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다 풀렸을 때 공급이 더 많아질지 수요가 따라올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세 번째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언제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 완전 정치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규제 자체가 정치니까 규제가 풀리는 것도 정치, 자연스러운 건데 두 번째, 이게 만약에 규제가 다 제대로 풀렸을 때 물건이 얼마나 나올지는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여태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지도 나중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규제가 풀리면 물건이 쏟아질 거니까 무조건 시세가 하락한다는 거는 그냥 찍기식이에요.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평가해봐도 지금 시장에 있는 수요 정도 가지고 만약에 전국에 있는 물량이 대거 나오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미분양이 있는 곳들은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란 생각은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엔 시장이 너무 아래로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회복이 더뎌지거나 회복이 어려워질 수는 있어도 더 내려가기는 훨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보는 포인트인데요. 정부가 이제 이 분양권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둔촌주공 사태를 보시면 눈치를 채실 수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도 내수 경기도 있고 세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둔촌주공도 굉장히 인기가 없다가 사람이 몰렸고 아파트 일부 단지가 수요가 많이 몰렸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분양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수요가 있고 경매 시장에도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규제가 제대로 풀리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가서 분양권이 만약에 그 시장이 살아나 버리면은 이 시장을 이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래 그래요. 분양권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 분양권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일부고요. 신축 아파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신축 아파트가 비싸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축 아파트로 따라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제 여태까지 경험인데 분양권이 지금 느낌 보면은 서울에 분양권이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서울의 신축으로 변할 분양권이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늘 굉장히 소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입주가 강남에 좀 몰려 있어서 그렇지. 얘네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은근히 새 아파트나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금방 소진돼요. 서울의 좋은 입지의 분양권은 정말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이걸 못 잡은 사람은 옆에 단지를 잡는 게 주로 거의 이 순서거든요. 분양권이 있으면서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들어와서 분양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이걸 못 잡으신 분들이 인근의 구축을 사세요. 예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안 되죠. 지금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이대로 갔을 때 만약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수요가 들어왔을 때 여전히 여기 규제가 있다대 시장에 수요가 들어왔을 때 여기 규제가 다 풀려 있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규제를 풀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건 다 풀지도 않았고 시장에 아직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대로 가서 규제를 다 풀었다. 보세요. 지금 규제 1단계를 풀었죠. 아무 일도 없죠. 그래야 야당이랑 2단계, 3단계를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1단계를 풀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럼 야당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네 토건 세력 그거 봐라. 규제 푸니까 난리 났지 않냐. 2단계, 3단계 어림도 없다는데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다 풀렸다고 시장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타이밍을 사람이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비교는 해보자는 거예요. 시장의 수요가 들어왔을 때 규제가 그대로 있는 것과 시장의 수요가 들어왔을 때 시장의 규제가 다 풀려 있는 것. 근데 후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게 다 풀렸을 때 수요가 얼마가 있을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규제를 다 풀었는데 시장에 수요가 하나도 없다. 침체돼 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거니까 신축 아파트 가격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규제가 다 제대로 다 안 풀렸기 때문에 뭔가를 투명하게 보기가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그리고 차차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같이 지켜보셔야 앞으로 시장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목소리가 아직 약간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